이때 저기 한 2년 정도 전 자료인데, 의료생협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도루 정도의 수입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직원들 급여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 자원활동하거나 공동체 활동하거나 건강실천단 활동 같은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그런 활동할 때 줘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활동 자체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해서 의료생협은 실제 별로 두루가 남지 않습니다. 처음엔 반대 많았어요. 의사들도.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이 어쨌든 지역화폐가 매개가 돼서 레체 거래량도 늘리지만 의료생협의 조합활동이나 공동체 활동도 증가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품앗이 놀이는 한반네츠가 안 망하고 있으니까, 한반네츠는 별로 성공한 사례는 아니고 안 망한 사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가 우리는 저런 안 망했던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우리는 시작하면 망하겠구나 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냥 해보자 해서 이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면 끝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품앗이 놀이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막 만들어지겠구나 했더니 좀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아까 말한 그 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정도 모이면 다 마이너스해서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 5가지 쓰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 5가지 쓰라고 해서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의외로요,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평소에 본인들 자기소개하실 때 어느 동네 사는 누구 엄마 누굽니다 라거나, 남자분들은 직장 소개하면서 자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을 못 해가지고 요새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부터 시작해갖고 누가 공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만드는 거고, 보이게 하는 것이 일단 돈을 만드는데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저 품앗이 놀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쪽지 2장 포스트잇 나눠놓고 계속 발표하시면, 뭔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 30명 정도, 아니 15명 정도만 모여 있어도요, 30% 이상 정도 당장 거래할 것들이 생겨요. 그런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왜 진작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몇십 년 만났던 사이에도. 별로 자기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힘들거나 빚이 지거나 돈이 많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제 돈 꿔달라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품앗이 놀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 후회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려면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조건 없이 먼저 줘야 되는데, 내가 주면 그 다음에 받을지를 생각하는 게 최초의 미용실 언니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절대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든 안 주든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이 지역화폐를 기꺼이 쓰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호혜와 증여의 경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안 믿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어떤 연대가 됐든 협동이 됐든 나눔이 됐든 저것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느냐. 저것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계하에서 만들어진 경제가 아닌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발인 것 같아요. 저걸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만약에 하시겠다면. 그래서 만약에 뿌릴 때는 저 생각부터 이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많지 않은 공유소인데, 물품교무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 개 안 쓰는데, 몇 번 안 쓰는데, 다 이웃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런 것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품앗이 학교 말씀드렸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시장 거래와 비시장 거래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비시장 거래가 관계를 굉장히 깊게 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호혜와 돌봄과 관련된 것들이죠. 흔히 사랑의 경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게 의외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나는 우리 집을 누가 정리정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찬 같은 걸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원한다고는 해요. 근데 누가 제공하는 것을 잘 받기는 꺼려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가지고 집안 청소하기 못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깊은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실 비시장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 거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나중에 의료생협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거래가 됐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남미 전통에서 이제 주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를 민중경제나 연대경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키도는 경제를 민주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화폐 발행권의 문제거든요.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저 유택의 자본으로서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이 나는 권력을 누가 갖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다만 돈을 누가 발행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실제 저거 가지고 돈 발행하는 걸 가지고서 엄청난 이익을 얻잖아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연금생활자들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이제 스스로 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경제 민주화 운동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민중경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자원의 혼합의 문제인데 뭐 제3섹터면 제3섹터끼리만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재분배 영역에 국가나 지방자치 영역에 사실은 그것을 끌어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래츠면 래츠 회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의 자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작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반도시는 그런 생각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끼리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에 비해서 성장이 너무 더딘 그래서 별로 성공 모델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좀 자원을 혼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동시구축인데 이게 저건 이런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생산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물건 많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가지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불필요한 물건이 자꾸 생산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의 욕망 구조도 막 바꾸는 일까지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실제 민중경제 핵심은 저걸 같이 만드는 건데 한반도치는 단지 소비 영역을 가지고 있는 도시 소비자들끼리만 있지 않았었다는 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농부들이라든가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들이 자꾸 들어와 주면서 이 양쪽이 같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일종의 관계의 그물망과 텃밭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상상이 가능한 거죠. 뭔가 비벼대면서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 조직 보고 혼자 자립하라고 하는데 그 자립의 핵심은 비벼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기관들에. 그래서 그런 것이 한반도체가 하나의 그런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비빌 언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게 개별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운동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지역 순환 경제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지역 내에 묶겠다 이런 거잖아요. 돈은 많은 쪽에 유리하게 됐으니까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니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지역의 사람들이 만든 노동,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 이런 것들 다 외부로 나간다는 건데 그걸 돈을 지역에 묶으면서 그런 것을 다 지역에 묶어서 순환하도록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부터 저 생각을 굉장히 우리 이제 박영선 쌤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대전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만 해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걸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지역 통화는 잘 되지도 않아요. 예. 일단 얼굴을 서로 마주 볼 수 있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있지 않는 그런 지역 통화는 일단 시스템 자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건 결국 현금이 주는 편리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거래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또 조직 문화는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저것 때문에 문제도 돼요. 비판도 많은데 서로 이제 호칭 안 붙이고 다 별명으로 부르는 문화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살짜리 꼬마애가 8순 가까이 되신 어르신한테 이제 별명만 불러요. 그 별명 부를 때 뒤에도 님자 안 붙이고. 근데 그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니네는 좀 약간 이상한 공동체 같다 이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이것과 다르게 좀 만나고 싶어서 저것도 만든 거고요. 뭐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좀 두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당위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찾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일단 항상 뭐 먹고 해요. 그리고 주요 구성원들이 이제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문화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수선해요, 굉장히. 뭐 회의하려다 보면 하다 삼척보로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고 아는 사람끼리 이제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약간 폐쇄적인 공동체 성격들을 좀 띄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외부에서는 좀 약간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자꾸 열심히 가는. 그래서 남편 같은 데가 너 이상한 종교 조직에 들어갔냐 이렇게 좀 부르는 것은 아직 이제 이 운동 자체를 좀 설명하는 방식들이 우리가 좀 촌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 사업비 등 이런 것들이 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회비를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한 내는 걸로 했는데 1년에 회비 수입이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일하시는 그 자원활동가들이 주로 아주머니 되었는데 한 100분 되거든요. 이게 조금씩 나눠서 받으면서 자원봉사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가치 체계는 레츠 시스템 자체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변호사의 1시간과 농부의 1시간의 문제가 우리는 1,000원은 1,000두루로 하니까 현재 가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래 품목의 부족, 아까 말씀드린 유인호가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거래를 하려면 유통망이 필요하죠, 요즘은. 좀만한 밀집된 시장이면 바로 가서 사면 되지만 어느 정도 대전도 범위가 크다 보니까 농산물을 거래하든 무슨 물품을 거래하든 하면 그것이 딱 주문하면 딱 가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서 그것을 거래하려는 건 되게 불편해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주로 등록소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거래가 되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그쪽에서 이제 떨궈주는 것 정도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더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래는 돈 없는 사람도 같이 참여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막상 보다 보니까 실업자나 사회소외 계층들이 별로 여기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돈 잘 버는 사람이 레츠 안에서도 두루를 잘 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못 버는 사람들이 못 버는 거고. 이거는 레츠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똑같은 레츠 시스템을 올리더라도 실업자들이나 사회 소외 계층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작전을 짰어야 되는데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꽤 오래 그냥 이렇게 진행돼 왔었던 어떤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게 레츠의 한계였던 것 같고요. 도덕적 해이 현상 조금 사실은 별 걱정 없다. 마이너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 좀 생깁니다. 의료생협에서 치과가 들어오고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임플란트 몇 개 하면은 몇 천만 원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곱하기 20% 두루 하면 한 번 거래하면 몇백만 두루를 현금으로 내야 될 걸 두루로 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제 와서 다시 저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서로 친한 것이 레츠의 핵심이야 이런 얘기 막 계속 하는데 사회적인 지향, 레츠가 있음으로써 지역사회가 뭐가 좋느냐 이런 생각을 들여다 보니까 친목공동체의 폐쇄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이 정치적인 문제랑 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랑 무관하게 우리 공동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향들이 내부 안에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생협이 만들었거나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거나 등등의 조금씩 이제 인큐베이팅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저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저것이 자기네 어머니라고 했던 그 어머니들에게 효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별로 효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들이 잘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보는데 그거는 관계망으로 태어난 데들이 관계망을 더 이렇게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요새 누가 얘기한 생태계 얘기잖아요. 생태계가 있어야 조직들이 잘 큰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시간 거의 된 것 같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